그런데 이 안인득의 경우는요. 조현병 환자이면서 이렇게 전과가 있었단 말이에요.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? 경찰이 충분히 예방적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2010년도에 행인한테 흉기를 휘둘러서 실형을 선고를 받습니다. 근데 치료감호소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아요. 그리고 2013년까지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이웃들이 이 안인득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지속적으로 신고를 했다는 건 이분이 조현병이냐 아니냐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2010년도부터 계속 이웃들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저지르고 실제 그것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이미 범죄였고 그렇죠.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쭉 맥락적으로 이어져 있는데 이 요청을 경찰이 이제 묵살해 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고요. 뭐 전과가 있는 분들이 다시 범죄를 일으킨다 뭐 이런 거를 단정짓거나 더 위험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회적 편견이겠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쨌든 어느 단계에서는 경찰이 좀 끊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지속적으로 반복됐으니까 또 네네. 문제인 거예요. 네. 그러게요. 좀 들어주지 안타깝네요. 왜 경찰이 안 들어준 걸까요? 네, 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했을 경우 아까 그 112 신고센터 그 보셨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신고 상황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. 근데 문제는 그 상황에는 이 사람이 흔히 말하는 조현병에 의해서 그 전과를 가지고 있는 그 디테일한 내용은 할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이것은 뭐냐면은 일종의 개인의 치료 기록입니다. 개인의 기본적인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.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인 거죠. 의료법으로 이걸 함부로 볼 수가 없습니다. 경찰이라도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반복됐을 경우는 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때는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건데 문제는 당장에 있는 그런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경찰차 출동했을 때 볼 수 있게 되면은 분명히 저 사람은 조현병에 의해서 폭력 상황에서 지금 대응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는 코드 01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제도적으로 안 맞는다. 작동이 안 된 거죠. 예.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같은 경찰관이지만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고개를 들지 못하겠습니다. 이렇게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자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게 되면 누구든지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고요. 경찰관이 병원으로 데려가고 병원에서 그러니까 전문의 의견에 한 명의 소견만으로도 이 사람이 강제 입원 조치가 가능하다는 거죠. 그래서 방금 우리 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보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고 이게 상습적이라고 판단이 들었으면 이런 식으로라도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경찰관으로서는 심히 안타깝고 죄송스럽기까지 하죠. 네.